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행입니다.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밀고 계신 유행어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다룬 섹터들이 정말 단시간 안에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5G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 게 뭐 메타버스나 NFT에 이 5G 네트워크가 쓰이지 않을 수 없다. 꼭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튀어오른 그런 KMW라든지 종목들이 많았고요. 또 반도체도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대형주들이 갑자기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좀 말씀해 주시는 섹터들이 튀어오르고 있어요. 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늘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이 함께 만났을 때 그러면 산업이 발전하고 방향성도 그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스럽게 그 섹터 안에서 그 산업 안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또 찾는 것이 투자자의 시선이 또 명확하게 보이는 곳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산업과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을 열심히 찾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쉬었던 기업들이 갈 수도 있고 산업이 이쪽으로 생태계가 이쪽으로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미리 선점을 해 놓으시고 미리 선점을 할 때도 늘 강조드리는 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종목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결국 산업의 방향성 중에서 잘하는 기업이니까 안 좋은 추운 겨울 시기에도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본 이익 체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원래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는 좀 중장기 투자의 매력들을 한 번씩 느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나 서경의 산업부장이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어떤 기업이 좀 성장하고 있는지를 선점하자라는 말씀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이번 주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 알아보면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지금 수급난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동차는 EV를 타고라고 알아보면서 전기차 시장이 또 얼마나 성장하고 확대가 될지까지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리뷰해볼까요?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하면 꼭 앞에 수식어구처럼 붙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최근 수급난 완화로 인해서 완성차 그리고 부품사들의 공장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기차죠.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산업의 방향성, 대세는 전기차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꼭 포인트를 맞춰보셔야 되고 앞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얼마큼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을 구매할 때 주는 혜택, 인센티브가 차량 완성차 업체, 판매자 쪽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씩 좀 추적하면서 저가의 매수를 이어가자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 속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침투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세는 걸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전기차 관련된 침투율 여전히 누적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점유율이 한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얼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로, 그리고 기아자동차는 SUV나 RV 관련된 모델에 집중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꽂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확장, 그리고 스쿨버스나 대중교통의 전기차 교체,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동차 섹터를 볼 때는 꼭 EV를 타고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성, 점유율, 침투율, 공장 가동률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저가에 꼭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다 내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모멘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해외 생산이 내년은 아니더라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정의선 회장의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제네시스 점유율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은 이유는 고마진 상품이 제네시스 모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연간 현대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차 울산 공장이 이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이라는 노동법이 있어서 공장 가동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주 62시간까지 좀 올려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곧 해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 시간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는 4주 동안은 공장을 120%로 가동을 해도 우리가 생산할 만한 반도체를 좀 구해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는 현대의 미래 비전 중에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쪽이죠. 전동화, 수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커넥티비티, 그리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 그리고 로보틱스, AI 쪽으로도 현대차는 중장기 투자 플랜을 잘 준비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랜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투자 계획도 잘 수립을 해 놓았죠. 이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상용차에 있어서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건데요. 현대는 엑시언트 FCEV라고 하는 수소 상용차, 수소 트럭을 이미 유럽에 공급을 했습니다. 초기 충전 인프라나 관련 시스템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상용차, 트럭 이쪽으로 먼저 공급이 되고 충전 인프라가 마련이 된다면 그 이후로 넥소나 일반 승용차들도 보급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소 상용차가 디젤 트럭과 1대1 무게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에 있어서도 물류 운송의 중심인 트럭도 현대자동차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경쟁 상대인 도요타가 수소 대형 트럭이 아직 상용화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쟁자가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대차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미래 사업 역량을 위해서 투자 계획까지 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UAM, 수소차는 경쟁자가 없고 보유자분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꼭 집중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차와 기아차 둘 중에 판정승을 기아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업이익률이 7.5%에 달한다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굵직굵직하게 실적, 그리고 생산 차질 이슈 최악을 지났고 평균 판매 단가는 높아지고 있고 이 구매 혜택을 주지 않아도 사고 있는 자동차가
기아차다. 오히려 웃돈을 얹어서 구하고 싶어하는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기아차가 되었다. 그리고 전기차 전략 확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EV 니로 EV가 이제 공개가 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얼만큼 흥행을 하는지 그 부분 좀 감안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업이익률이 2017년도에는 1.5%였지만 21년도 3분기에는 7.4%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있어서 판정승을 받기에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기아였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가에 매수하려는 관심은 꾸준하게 있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기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전력용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일요일 오후 6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미래 먹거리로, 미래 산업으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 중에 토요타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 설계와 생산 공장까지 모두 다 확보해 놓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차량용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가 조금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유망 업종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섹터 현대, 기아, 차량용 반도체 이번 주는 리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